2024년 9월 14일입니다. 어제 밤에 많이 기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기성이 있었고, 저는 어제 갑작스럽게 어, 누가 찾아와서 급하게 이것 좀 처리하느냐고. 원래는 오늘 아침에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참석을 못했네요. 어, 약간 목 디스크가 있지만 그냥 이 정도면 사실 버틸만 한 정도. 보통 추석이나 아니면은 설날, 특히 추석 때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팬분들하고 같이 막걸리 한 잔 번개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 못하게 되면서 그 뒤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것보다 지금 이 향동 사무실이 좀 빨리 정상화돼 갖고,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나요? 지금 우리 팬분 중에 한 분이 그 비누에서 그 계속 사은품도 만들어놨는데 벌써 2달 넘게 저기서 어, 주인 없이 자리 지키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사실 이 세계사 홍보도 좀 써야 되고, 또 편파 홍보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집도 좀 팔리고 새 집도 좀 구하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어, 가는 대로 따라가야죠. 어쨌든 혹시 내일이나 모레라도 번개하게 되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하는 거 뭐 어때요? 그죠? 낮술 정도야. 그죠? 자, 보니까 이 추석 연휴를 틈타서 절도 범죄가 왜 200건 정도 발생한다고, 빈집 빈상가를 노리는 범죄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그 빈집 빈상가, 특히 빈상가는 많이 노리는데 빈집은 좀 그래요. 왜냐면 빈집 집에 들어가서 사실 돈이 될 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뭐 현금 되는 게 그 집에 이렇게 많이 두나요. 근데 가끔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작지만 돈이 되는. 근데 요새는 또 귀금속도 잘 그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라든가. 빈상가는 좀 있죠. 빈상가는 아무래도 이제 그뭐 현금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조금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찰청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이었습니다. 6일 동안 전국에서 절도가 1126건이었다. 대략 하루에 한 188인가 200건 정도겠죠. 어차피 추석 연휴 기간에 절도 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뭐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연휴 기간 중에 빈집이나 빈상가에 기존금을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것은 이제 주로 성인 범죄자보다는 촉법소년이나 소년 범죄자들이 많이 야간 주거 침입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빈집은 사실 좀 들어가기 쉽지 않죠. 전문 터렛이 몸이 아닌 이상. 근데 빈 상가는 그 시건 장치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촉법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10대들, 20대들, 촉법소년 벗어난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상가 절도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치안 정책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또 공간에 대한 치안 접근권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제대로 하면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피해가 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라.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서류, 고소 관련된 수사 서류 관련된 거를 집으로 통지를 해주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이 알게 되니까 그거를 다른 제3의 어떤 곳으로 지정해서 대리인한테, 그래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이었든가 아니면 이런 데로 그렇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처리 못한 거죠. 경찰 애들이 그거를 이제 집으로 보낸 거예요. 수사 결과 통지서를.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국가배상을 인정했는데 송달 장소 변경을 강구한 거죠. 어느 놈이 그랬을까요? 그 수사를 서류를 접수받고 한 어떤 경찰 놈이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자택에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달라는 거를 빼먹은 거죠. 이제 빼먹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사실 다른 어떤 야료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왜냐? 실제로 이게 고의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 서류를 전체 수사 과정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짜 고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엔 이게 설마 고의로 했겠어? 그냥 빼먹었겠지. 그러면 그런 걸 빼먹는 놈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뭐 바빠서 그렇겠지. 인간이 완전하지도 않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중과실, 고의 모르겠어요. 중과실은 맞고 그 정도로 나사가 빠진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니면은 실제로 다른 어떤 고의적인 어떤 이유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바보 같은 바보짓이다. 그러면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이 잘못했다. 경찰관의 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마 경찰이 그랬겠어? 입니다. 그걸 했다고 하는 증거를 이 당사자, 피해자가, 그러니까 고소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수사 과정에 대한 거는 경찰이 공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판사놈들도 참 이게 바보들인데, 바보들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신천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경우 참, 국민은, 시민은 경찰을 믿고 그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엉뚱하게 바보짓을 해갖고 피해를 당한 경우, 그거에 대한 국가배상은 받을 수 있어요. 뭐 500만 원이건 이런 거. 손해배상. 근데 정작 그 바보들, 아니면 고의적인 경찰은 처벌받을 수. 그러니까 맨날 그 바보짓이 반복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체크는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입증의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 마련 나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피해자 심리 분석 연구 착수. 뭐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데자뷰?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안을 위해서 피해자 심리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그래서 대검찰청은 이런 예방 방안 연구의 용역 입찰을 시작해서 대검이 제안서로 기존의
그 보이스피싱 예방,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고, 그러려면은 피해자들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범죄자들의 지배하에 놓이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어떤 연구, 분석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시나리오 멘트, 피해자들 진술 분석,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피해자들의 심리학적 기전을 규명.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미 경찰 애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이걸 이제 분석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경찰 관련된 그 부분적인 논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심해 갖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던 때가 작년 재작년인데, 시민 덕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미 다 그냥 다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아니 끝나가 이미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이 검찰 바보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검찰만 바보냐? 경찰들은 이런 연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분명히 이런 연구들은 일부는 있죠. 경찰 대학의 어떤 관련된 뭐 학술지 연구나 이런 거 있는데, 정작 경찰청이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그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이렇게 연구해 갖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할 수 있게 경찰의 범죄분석센터, 검찰도 하려면 하고, 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범죄라든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 기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FBI에서는 어떤 특별한 범죄 이런 것들 흐름이 나와 어떻게 되면 초기에 다 분석해서 이미 예방책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고 피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서야 대검찰청이 바보들은, 등신들은 그냥 이제야 뭐 용역 입찰을 시작했다.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얘네들. 뒷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 생각은 그거죠. 이게 여태까지 해보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애정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범죄 정보라는 대검찰청의 범죄 정보 관련된 부서는 왜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범죄가 터지고 그 범죄의 어떤 특정한 어떤 것들을 모아서 그러려고 범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경찰 정보 부서든 검찰 정보 부서든 사실은 민생 치안이라는 거하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정보 부서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김웅? 손준성? 김웅이라고 하는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박재홍의 뭐죠? CBS에서 거기서 막 뭐, 참, 그 인간도 참 웃겨요. 웃기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 낯짝이 두꺼운 거죠. 그죠? 어쨌든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서 예방을 도출해내고 수사 방법을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인 것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건 그거고 그건 하지도 않고, 범죄 정보는 특수부 아니면 뭐 정치인 누굴 잡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지들 유리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러니까 정작 사기 범죄건 아니면은 뭔가 이 보이스피싱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형태의 분석과 대응 방뭐 이런 거를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참 낯짝도 두꺼운 놈들 아닙니까?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이런 놈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범죄를 왜 분석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범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방과 대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은 경찰 프로파일러도 다 등신들 바보 됐죠? 없어요.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해봤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꽂아놓은 버릇이라도 아니에요. 야, 그래서 야, 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자 도주한 사기 피의자 4개월 추적 끝 직접 검거한 검수사팀 법조 주민이라고 하는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박종민 기자라는 사람이 한 건데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검사가 있는데 이게 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뭐 이모 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기 범죄자를 실제로 상습적 사기 범죄자를 수사해서 추적해서 검거해서 기소까지 한 무용담 이제 해주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경찰만 뭐 용감한 형사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어떤 사건 재현 프로그램에서 검사들만 주목받아, 아니 경찰들만 주목받아? 뭐 검사들도 잘하면 주목받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왜 웃기다고 하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사실 나름 굉장히 노력해갖고 사기범, 그것도 상습 사기범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습 사기범이나 이런 거를 다른 검사들은 잡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루틴인지 아니면 특별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범인이 있는데 범인이 이놈이 사실은 사기 전과자인데, 그러니까 혐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을 사시형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바로 또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납품 사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양파 농가한테 가서 내가 양파가 한 1억 원어치 필요한데 그거 좀 납품해 달라고 하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 납품했죠. 대금을 안 주고 그 양파를 납품받은 걸 딴 놈은 소비처에 팔아넘기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이 농가한테 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죠. 차일피일 미루고. 사기죠. 근데 이게 늘 이런 방식의 소위 말하는 물품 사기를 치고 다니는 놈이에요. 이걸 뭐 이전에도 사기 쳐갖고 1년 6개월 받고 또 나와서 하고 또 하고 또 이게 반복적인 형태인데, 이제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구속을 시켜서 수사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돈 줄 생각이 있다니까 돈이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순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검사도 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검사가 구속영장을 친 거죠. 근데 그 전에 도망간 거예요. 사실 이런 상습 사기범들은 애당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아니면 차라리 애당초 이 이전에 1년 6개월이나 상당히 높은 형을 받은 상태에서 사기범들이 이른바 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단기 자유형 나와서 또 사기치고 단기 자유형 나가서 사기치고 돈 빼먹고 합의하고 뭐 이게 늘 일상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인데, 문제는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보통 검사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대폭 못 받았거나 고소됐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구성장 치자고 하면 또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검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도 무려 이전부터 11번이나 기소돼 재판받고 그냥 피해액은 수십억에다가 피해자 40명 이렇게 일상이 사기인 놈이죠. 그런데 영장을 받았어요. 영장을 받았지만 도망갔으니까. 근데 수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경찰한테 이것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잡아줍니다. 자기 일도 바쁘니까. 사기꾼들은 마음대로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는 얘가 상습적인 사기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전에 1년 6개월 그저 재판하고. 그럼 그때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인신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도망간 다음에 쫓은 거예요. 근데 그 쫓은 거를 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범인놈의 휴대전화 위치를 찾아가서 지가 판문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서 위치 추적을 5분 단위로 해갖고 보니까 대중교통 차구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갖고 4개월 만에 얘를 잡았다는 거예요. 잠복 끝에. 그러니까 이제 잘했다는 거죠. 왜냐? 실제로는 자꾸 보니까 왜 잘 도망갈 수 있었냐면 이놈의 사실혼 배우자라든가 아는 뭐 어떤 친구 누군가 이런 애들이 대포폰을 줘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폰을 4대를 갖고 잡았어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게 했죠. 여러분이 생각하죠. 이 검사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역시 검사. 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가 애저녁에 얘가 도망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상습 사기범이니까. 그리고 도망갔는데 사실은 종족이 묘연하고, 대포폰을 쓰는 뻔히 알고, 그럼 내연녀를 잡아야 되고, 얘한테 이게 한 가다에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검사가 경험이 없고 사실은 초짜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에 할 걸 4달에 해버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도망가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랬는데 자기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잡았는데 열심히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했다고 해야 돼? 못했다고 해야 돼? 모르죠. 왜냐하면 각기 사건은 다 다르니까 이 사건에서 이 검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해버리면 끝나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검사가 수사관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4개월이나 끌어? 아니면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지? 아니면 그래야지? 그럼 이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건을 경찰 한 수사팀 하나 한둘한테 맡기면 한 달에 잡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거기서부터 못하게 하겠죠. 이미 이놈은 도망다니면서도 계속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기를 치게 된 거는 검사 책임입니까? 검사 책임은 아니겠죠. 그런데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걸 사건했으면 거기에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고 범죄자 책임이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의 이 기자가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이 기자가 이 박종민 기자라는 사람인데 이 젊은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범죄의 전체적인 스킬이나 분석이나 뭐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아니면 어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이 검사는 사실은 시작을 잘못했고 자기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두두둑 열심히 한 거예요.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검사는 지적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기정해야 되는 거지. 역시 그러면 보통의 이런 전문 사기꾼들에 대한 그 검사들의 평균적인 수사의 기간과 방식은 어떠냐? 이렇게 안 합니다. 아예 하지도 않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수사에 경험이 있고 아니면은 전문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저 정도밖에 못해? 글쎄 저것도 잘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건 뭐냐면 피해자들은 피해액은 보존받았을까요? 아니요. 피해액은 다 살아갔습니다. 4개월 동안 이미 더 돈이 붕중분해됐어요. 그 사기꾼은 6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얘한테 피해를 받은 40명 넘는 수십억 원의 피해자들은 다 알거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제가 한번 동아일보의 박정민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계속 왜 수사 기록을 객관화시키고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할 말이 없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만 주관하는 겁니다. 그냥 잘했겠거니. 잘한 게 맞나요? 글쎄요. 이 사건은 좀 사실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있는데 지적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해자 놈들이 이걸 알고 굉장히 심각하게 성적으로도 괴롭히고 폭행으로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 놈을 죽였어요. 흉기로 찔러고. 그럼 이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성적으로 공격을 하고 때리고 막 3시간 넘게 괴롭혔어요. 그나마 이 판사는 이런 형태를 조금은 인정해서 징역 5년에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는데 이 가해자 놈이 너무 나쁜 놈이죠. 이거 저기 학대 가해자가 너무 잔혹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터로 중요 부위, 성기 부위 같은 걸 지졌고 그랬다고 하니까 어떤 바보가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나라도 죽여버리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화가 인정되지 않았어. 왜 되지 않았냐? 실제로는 이 아이가 자신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죽이고 싶었다. 찔러야 되겠다. 이런 걸 진술을 했대. 그러니까 심신의 생각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심신미약과 심신은 생각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사들도 참 답답한 인간들이라는 게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 아이가 피해자 아이가 중증 지적 장애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졸업을 했어요. 고교 과정을. 그건 얘의 엄청난 노력에 의한 그리고 부모의 노력에 의한 거지. 그것이 이 아이가 이 심신미약의 판단을 안 받을 건 아니지. 이게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는 거를 단기 5년, 장기 5년 이건 한 것도 사실은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진짜 개판입니다. 이런 새끼들, 즉 이런 가해자, 이 죽은 놈이죠. 죽어 맞다간 놈이다. 많은 댓글에서 달려지고 있어요. 살인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만 살인에 준하는 이 가학행위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지적장애 피해자, 이 지금은 가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사건 보면서 항소했다고 하니까 항소심에서는 좀 더 형량이 적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전향적인 저는 사실 뭐 보호처분 정도로 집행유예 보호처분 정도로 나오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